안녕하세요.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전문위원 구일호입니다. 금일은 스타트업 대표들이 꼭 알아야 될 숫자, 즉 재무관리와 기업들의 신용평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업 재무관리의 최고 전문가이신 윤상용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기업마루의 윤상용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기업들이 많이 힘드시잖아요. 가장 이 힘든 시기에 생각나는 건 아마 자금일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을 자금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예기치 않게 이런 일이 발생이 되고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일이 없을 때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기업이 만들어지고 10년 동안 생존할 확률이 얼마나 되는가라는 자료를 한번 보고 제가 이 강의를 왔는데요. 대한민국의 100개의 기업이 만들어지고 10년 동안 몇 개가 생존할 것 같습니까? 약 한 12개 정도가 생존을 하게 됩니다. 그럼 12개가 모두 흑자를 내고 있느냐? 꼭 그렇지도 않다라고 하는 거죠. 100개의 기업이 만들어지고 10년이 지나면 12개가 살아남고 그중에 3개에서 4개만이 흑자를 내고 있다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간별로 기업을 운영하는 노하우를 갖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자금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이제 이런 비유를 좀 많이 듭니다. 사람의 일생과 기업의 일생은 상당히 비슷하다. 사람이 태어나서 20살 또는 18살이 되기 전까지 미성년자라고 하죠. 미성년자라는 시기를 겪고 그 다음에 성년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사는 동안에 우리가 자금을 조달하고 쓰는 방법에 대해서는 기업과 되게 비슷하다. 자,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우리 대표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숫자가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인데요. 대한민국에서는 기업이 만들어지고 7년 이내를 창업기업이라고 합니다. 7년 이상 된 기업을 신성장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사람의 일생과 비교하면 7년은 사람으로 치면 약 20살 정도라고, 미성년자를 벗어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20살이 되기 전에 부모님께 용돈을 받으면서 살죠. 용돈을 받으면서 사는데, 기업의 모습으로 보면은 이때 국가가 또는 여신기관이 운전자금 위주의 대출, 지원을 해주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 20년이 넘고 이제 남자들의 경우에 군대를 가죠. 군대를 갔다 와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부모님이 용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많이 도와줬으니 네가 열심히 벌어서 집에 생활비를 내놓으라고 하십니다. 기업의 입장으로 보면요, 여태까지 지원받았던 많은 융자 등의 지원금을 다시 상환해야 되는 그런 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제가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부모님이 한번 도와주십니다. 물론 안 도와주시는 부모님도 계시는데요, 도와주시죠. 그때 언제 도와주시냐면, 집을 사겠다, 결혼을 할 때 내가 집을 얻고자 한다, 이럴 때 도와주십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은 시설 자금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7년 이내의 기업은 창업기업이라고 해서 운전자금 위주의 자금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7년이 넘으면 어른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운전자금은 조금씩 갚으라고 하고, 이제부터는 시설 자금을 지원해 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 이제 그 7년이라는 거에 대한 의미 때문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세요. 7년의 의미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약간은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회사 개업 연월이 찍혀 있습니다. 그 업을 기준으로 해서, 연월일을 기준으로 해서 7년, 만으로 7년이 되는 기간을 창업기간이라고 해서 국가가 주는 창업지원자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예요. 근데 법인의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제가 강의 때 늘 말씀드리는데, 이 대한민국의 남자분들이 성격이 몹시 급하세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이렇게 모이셔가지고 야, 무슨 사업하자 라고 하시면 일단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등기부 등본부터 만드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법인의 경우에는 이 등기부 등본의 맨 끝에 보시면 회사 성립일이라는 거 나옵니다. 이 회사 성립일을 기준으로 7년이 되는 시점까지를 우리가 창업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제가 아까 20년 또는 18년이라고 하는 사람의 일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7년의 의미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준이라고 보면 되고요. 기획재정부는 조금 다르게 보고 있어요. 기획재정부는 5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5년 이내의 기업을 창업기업, 5년이 넘으면 신성장 기업이라고 해서 똑같은 적용을 하고 있죠. 사람으로 치면은 18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때는 20살
18이 넘어야 성년이라고 보기도 하고요. 어떤 거에서는 18년이 넘으면 성년이라고 보기도 하는 것처럼 국가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7년을 기준으로 창업과 신성장을 나누고 있고, 그리고 기획재정부는 5년을 기준으로 창업과 신성장을 나누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간별로 우리가 자금을 잘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정책 자금에 대한 많은 그 홍보를 받으실 텐데요. 그때 보시면은 창업 자금 또는 신성장 자금, 기술 개발 자금, 무슨 특수 목적 자금 여러 가지 자금이 나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자금은요, 운전 자금과 시설 자금으로 그냥 구분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기술 개발 자금은 뭐냐? 기술 개발 자금은 이런 7년이라든지 5년이라든지 이런 개념을 파괴하는, 저희 같은 이제 보톡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회사에 새로운 살을 불어넣는 그런 어떤 요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기간 7년, 뭐 5년 이렇게 나눠놓고 있는데, 그 기간을 무시하고 0년일 때가 있습니다. 가끔 이제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고, 제가 강의를 10몇 년째 하고 있는데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대표님들이 오세요. 창업을 한 지 한 달 됐는데 자금을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근데 면면히 상담을 해보면 좋은 기업에서 좋은 기술을 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근무를 하셨던 대표님께서 창업을 하셨는데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는 거예요. 이럴 때는 0년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비 창업 제도를 쓰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창업을 한 이후에는 매출로서 우리의 지원 금액을 설정하게 되는데, 예비 창업의 경우에는 우리 대표님의 신용과 그 다음에 앞으로 나올 예비 매출에 대한 평가를 가지고 이제 자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때는 대표님의 동일 분야에 대한 업력, 그리고 어떤 기술에 대한 노하우,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지금 보증기관에서는 운전자금 1억, 시설자금 4억 정도까지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0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서 예비창업 기간에 자금을 조달했고요. 그리고 나서 창업을 합니다. 그럼 매출을 기반으로 우리가 자금을 받게 되는데, 우리 중소기업들이 가장 많이 가는, 소위 정책자금의 신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가는 곳이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 여기에 특히 우리 융자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중진공이라는 곳이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는 곳에서 우리는 최초의 창업자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창업자금을 받을 수 있지만 투융자 복합금융이라는 자금을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보증기관을 찾아서 자금을 받기도 합니다. 이럴 때 혹시 여기 들으시는 대표님들께서 한국은행의 대출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은행에서는 C1이라는 대출과 C2라는 대출을 하는데, 특히 7년 이내의 기업이 기술력이 우수하다고 판정됐을 때는 C1이라고 하는 한국은행의 자금 등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운전자금 위주의 자금을 받으시고 그리고 7년을 보냅니다. 7년 이후에 우리가 자금을 조달하려고 했더니, 자, 자금 상담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7년 이상 되면 업력이 오래됐다고 자금 받기가 쉽지 않아집니다. 이럴 때는 기업에 보톡스를 놔주셔야 돼요. 이 기업의 보톡스가 뭐냐면 특허입니다. 우리는 사업 전환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요.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에 신규 사업을 런칭시키는 거죠. 이랬을 때는 다시 창업한 것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는 특허가 있는 기업의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 특허 담보대출 등의 자금으로 기업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융자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책자금은 융자가 있고 R&D가 있고 보조금이 있습니다. 여기서 R&D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리면요, 창업 이내에는 우리가 창업 성장 과제라고 해서 자유응모 과제, 내가 갖고 있는 기술을 자유롭게 어필해서 국가로부터 80% 정도의 지원금을 받는 제도가 있고요. 7년이 넘게 되면 주로 자유응모보다는 지정과제 형태로 많이 나오게 됩니다. 특정한 어떤 분야의 사업의 노하우를 갖고 계신 사장님들께서 지원하시면 그 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죠. 그래서 정책자금은 많은 정책자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책자금에 대해서 첫 번째는 이런 정보에 대한 부분을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간 등에 대한 고려사항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정책자금을 받을 때, 뭐 여신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최근 6개월 이내에 체납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대출이 제한되죠. 물론 R&D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비율 관리를 되게 잘 해주셔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비율 관리를 합쳐서 하는 말을 우리는 신용 등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용 등급이라는 부분은 제가 좀 이따 다시 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이 신용 등급은 세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대표님 본인의 신용 등급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대표님의 신용 등급은 5등급 이내에 들어오셔야지 정책 자금을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은 대표님들이 그런 질문들을 하세요. 개인 사업자가 좋냐? 법인이 좋냐? 저는 단연코 법인이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이 본인의 신용 등급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의 신용 등급이 5등급 이내에 들어오지 않으면 6등급, 7등급이 되면 우리가 대출을 받기가, 융자를 지원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더욱 그렇죠. 근데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님의 개인 신용 등급과 함께 법인의 신용 등급을 같이 밸런스를 맞춰서 가기 때문에 대표님 개인 신용 등급이 조금 낮더라도 법인의 신용 등급이 좋은 경우에는 자금을 지원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우리 배우자의 신용입니다. 이 배우자의 신용. 특히 IMF 이후에 우리 정책자금 쪽에서는 학습 효과가 있었습니다. 남성 대표님께서 사업을 하시다 어려움을 겪고 계시면 그 이후에 우리 사모님을 보통 대표님으로 앉히시는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회 대출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지금은 우리 남성 대표님들이 사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드물지만 여성 배우자, 그러니까 여성 대표님들께서 사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우리 배우자님들의 신용 등급도 좀 신경을 써 주셔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법인의 신용 등급에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법인의 신용 등급에 관련해서는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 평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정성적 평가라고 하는 부분은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많은 부분들이죠. 대표님의 업력이 얼마냐, 그 다음에 우리 사업이 얼마나 발전할 거냐, 우리 업력이 얼마나 됐느냐, 그리고 신용 등급은 어떻게 나왔느냐, 이런 부분들을 갖고 같이 평가를 해주고요. 정영지적 평가는 우리 재무제표를 갖고 평가하게 됩니다. 이 재무제표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다음 편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대표님들이 사업을 하시면서 저는 융자보다는 R&D를 좀 많이 받으시라는 권고를 좀 많이 드리는데요. 우리 융자의 경우에는 경쟁률이 경기도 자금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1조를 지원한다고 했을 때 경쟁률이 거의 5,000대 1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금을 받으시는 거 물론 지금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융자 지원금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지만 저는 R&D 자금을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R&D뿐만 아니라 보조금도 있겠죠. 만약에 우리가 R&D로 1억 정도를 지원받게 된다면요. 제조 평균 단기 순이익률이 3.8%입니다. 이거를 역산했을 경우에 우리 연 매출로 치면 약 24억 정도가 추가로 늘어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기업을 운영하시면서 비율 관리를 신경 써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간 관리를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특히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고용이라는 부분도 함께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요새는 경영을 한다는 게 있죠. 기존에는 세무냐, 자금이냐, 노무냐 다 분리가 됐다라고 친다면 요새 최근에는요. 이 노무와 변리와 세무와 모든 것이 합쳐져서 완성됐을 때 국가에서 주는 가장 좋은 지원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